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상가 중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중개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 어떤 중개 분야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한 게 상가 중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상가 임대, 두 번째 건물 매매, 세 번째 토지 중개, 네 번째 상가 분양, 다섯 번째 전속 중개, 여섯 번째 기타 중개. 자, 저는 크게 이렇게 분야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상가 임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업용 건물을 보시면 그 안에 임차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고 있겠죠. 물론 사무실도 있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 1층만 보더라도 뭐 식당이 있다거나 통신 판매 업종이 있다거나 의류점이 있다거나, 즉 각종 업종들, 판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각종 업종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들어가 있는 사업장들을 거래해 주는 거. 그래서 공실 점포에다가 거기에 맞는 업종을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업종들을 갖다가 권리 양도양수로 해주는 그런 중개를 통해서 보통 이제 거래를 하겠죠. 이게 상가 임대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매매는 뭐 당연히 건물 매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는 토지 중개고, 상가 분양은 결국에 시행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짓기 전에 분양을 먼저 하겠죠. 아니면 짓고 나서 분양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맡아서 하는 상가 분양이고, 전속 중개라는 것은 어떤 매물들을 내가 전속으로 일반 중개와 다르게 나만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전속을 받아서 중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중개라는 것은 뭐 공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대부분 주택 시장이 큰 시장인데, 저는 주로 이제 상가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기타 중개로 주택의 거래는 뺐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중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보증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에 월차임이 100만 원이다. 자, 이런 점포가 있다 그러면 이게 환산 보증금으로 하면 1억 2천짜리가 되겠죠. 1억 2천. 이게 흔히들 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의 특징은 월차임이 높을수록, 월차임이 100이 아니고 월차임이 500만 원짜리다, 보증금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거래가액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면은 6억. 거래가액이 월세가 100만원짜리 1억 2천, 월세가 500은 6억짜리 됩니다. 결국에는 6억짜리를 거래할 것이냐, 1억 2천을 거래할 것이냐, 월차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수수료를 예를 들면 0.9%를 받는다 하면 6억짜리 거래가 되면 6, 9, 54,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겠죠. 1억 2천은 약 1%만 하게 되면 이제 120이니까 0.9%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월차임에 따라서 거래가액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중개 보수료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상가 임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매물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대상이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상가 점포를 구하러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매물을 보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매물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에 맞고, 또 일정 부분의 어떤 상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임장활동과 많은 고객을 만나는 거, 그래서 매물 확보가 중요하고, 또 많은 매수자들을 만나서 점포를 안내해 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노력만큼의 소득이 만들어지는 곳이 상가 임대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가 임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이 상업용 부동산을 다룰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업용 부동산 매매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포 임대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건물주를 만나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건물주들 대상으로 하는 게 건물 매매이기 때문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평생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건물을 팔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 매매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중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에 대한 어떤 중개 노하우를 가지고 상권을 잘 알고 또 주변의 임대 시세도 잘 파악한 상태에서 건물 매매를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물 매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액에 따라 다 많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도 있을 거고 20억, 뭐 50억, 뭐 100억짜리. 뭐 서울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뭐 엄청난 금액이 있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건물도 10억짜리를 찾는 고객이 100억짜리를 보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고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금액이 다르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만큼 건물의 입지라든가 또 수익률이라든가 또 업종 현황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건물은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0.9%를 받아도 수수료가 크겠죠. 10억짜리 해도 900만 원이고 되는데 50억짜리 되면 4,500, 100억짜리 하게 되면 9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를 통해서, 물론 광주에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몇천억짜리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100억짜리 이런 것은 제가 중개를 통해서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건물 매매를 시도를 꾸준하게 해봐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랐으면은 건물 상가 임대보다는 건물 매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단위가 크고 또 보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야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토지는 일반 도심 속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뭐 전이나 답이나 도시형 내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것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 만나다 보면은 물건이 의리가 들어오고 또 이런 것들은 잘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광고를 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가 임대가 가장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토지는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예산도 분명하고 자기가 찾는 목적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냐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사용할 토지냐.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다가 광고를 쳐서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은 답이 빨리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나와 맞는 토지다, 다른 토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물건 토지가 들어오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부동산의 기본이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고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거고 토지 위에 공장이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변화라든가 토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개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물론 토지도 건물과 똑같죠. 저희들이 중개를 하게 되면 0.9% 이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가 분양인데, 이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 상가를 제가 고객을 소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어느 일정 부분의 상가를 맡아가지고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상가 분야의 기본적인 특징은 중개 보수료가 일반적인 중개 수수료 0.9%에 대해 받는 게 아니고 시행사로부터 분양의 수수료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2%를 준 1%를 줄 수도 있지만은 이게 3%, 5% 맡아서 통으로 할 경우는 5%, 뭐 7% 물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0. 몇 프로가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2%, 3%, 5%, 7% 등 이렇게 프로테이지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을 10억짜리를 하나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 5%만 하게 되면은 이게 5천만 원입니다. 보통 10억짜리 0.9%면 900만 원인데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상가 분양은 상당히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중개를 하면서 중간에 굉장히 그 중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단지 상가를 맡아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굉장히 소득도 많았었고 또 그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가 분양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5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전소중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잘 거래가 안 됐던 상가를 맡아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큽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상가 분양까지 말씀드렸고 5번째 전속중개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 일반 중개와 다르게 전속중개는 나만이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한쪽 매도자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속중개의 장점은 내가 전속중개를 받을 수 있으면 다른 공동중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계약을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속중개는 상당히 그동안 내가 나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감이 좀 있어줘야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의뢰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속중개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속중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왜? 매도자 측의 수수료를 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개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6번째 기타 중개는 이제 공장이라든가 주택이라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을 통해 또 공장의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장을 찾는 고객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은 공장도 공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고객이 확실한 고객이 공장을 친다 그러면 내가 현재 매물은 없어도 공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드리고 인사를 나누고 저희 고객이 이러이러한 매물을 찾습니다라고 해서 공동중개에 가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중에 공동중개를 해서 좋은 계약으로 연결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공동중개는 얼마든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중개를 한다 해서 주택을 못하는 게 아니고 중개의 매물이 주택을 내가 찾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과 연결해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중개를 해오면서 이렇게 상가 임대, 건물 매매, 상업용 부동산 매매, 토지, 상가 분야, 전속 중개, 기타 중개를 통해서 다양하게 계약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개를 한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중개인들에게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